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주엽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엽고 시험 치르고 나서 시험지를 받고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도 이제 풀어보고 했는데요. 일단 전체 난이도는 중급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이 조금 다소 좀 어려웠었어요. 예, 난이도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의 시험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중급 난이도를 가지면서 조금 다소 난이도를 지난 중간고사보다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저의 이제 분석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90점 후반이 아마 1등급 컷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일단 낮게 해서 내신 성적 균형을 이제 맞추려는 의도가 이제 보였던 시험이고, 특이사항은. 그리고 이제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생명과학 부분에서 한 단어 정도로 이제 바꿔서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지문을 읽다가 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놓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리고 지문을 살짝 수정을 하는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생명과학 영역에서는 2번, 3번, 4번의 경우가 이제 조금 실수가 유발돼서 오답률이 높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2번, 3번, 4번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시면 일단 자료를 제시하고요. 그 주어진 자료와 함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이론에 관련된 지식들을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옳은 지문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의 유형에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 단어를 놓쳐서 지문을 잘못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항상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지문 자체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서 체크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항은 전부 다 내용 자체가 좀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교과서상에 있는 어떤 기본 내용들을 잘 숙지한 친구들이라면 그 내용을 잘 암기하고 숙지하고 이해를 했다면 무난하게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논술형 1번만 다소 이제 자료가 복잡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풍속에 관련된 편차, 이게 사실은 지구과학 1에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의 어떤 문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과학 1, 고등 2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끌고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런데 이제 자료 해석을 좀 여러 번 해봤던 친구라든지 연습을 해봤던 친구라면 충분히 풀 수는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였다면 논술형 1번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영역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보다는 물리 영역이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전체 문항수 중에. 근데 그 11문제들이 대체로 이제 조금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5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15번과 19번 문제.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력수송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15번 같은 경우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문제 안에. 그래서 15번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오음의 법칙이라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논술형 3번 문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푸는 방식은 매뉴얼화를 시켜버리면 15번하고 19번하고 푸는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게 객관식이냐
서술형이냐 이제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논술형 3번 또한 마찬가지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 문항들이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이 두 문항이 이제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요고의 경우는 이제 전체 난이도가 지난 중간고사 때보다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신 성적을 균형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질 수가 있겠고 90점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고에 관련된 이번 기말고사 내신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과학 영역에서 과탐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라는 한 과목, 과학 과목이 한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신 대비도 하고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이과를 선택한 내년도가 되면 적게는 2과목, 많게는 4과목까지 여러분들 과탐 과목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일단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량이 국영수뿐만 아니라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과목 수가 늘어나서 그 공부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목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 난이도가 확실히 통합과학대와는 다르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요. 국영수 과목의 공부량은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을 시키시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과탐 영역도 공부를 이제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탐 과목 전체를 다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년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의 부분을, 시험 범위가 해당되는 부분을 분명히 선행을 하시고 심화학습을 꼭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3월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 없이 3월 달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불과 한두 달 만에 이제 시험이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쫓겨가는 느낌이 들 거고 전반적으로 공부 밸런스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또 과학 탐구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주엽고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